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34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나누다 라는 의미의 반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다 라는 뜻의 이 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나누다 라는 뜻의 반자가 되겠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누는 특정 그룹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일이라든지 직무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하거나 같은 것끼리 묶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의 그룹을 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급반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반이라는 의미와 함께 학년이 상위 학년인 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 그 구역의 최말단이 통과 반이 있죠. 그 통과 반은 일종의 자치 행정기구인데요. 그 반에서 반원들끼리 월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자치 조직이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반상회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반장이라고 하면 그 클래스 또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 반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시겠고요. 양반이라고 하면 고려 조선 시대에 관료 계급을 동반과 서반 이렇게 이제 양쪽 반으로 나눈 데서 나온 말로 문관 관료와 또 무관 관료 양쪽을 양반이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양반이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귀족 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말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젖어들어서 양반 그러면 품이 있고 점잖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이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바깥 양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반가라고 하는 것은 양반집이란 뜻이고요. 수반하면 어느 조직의 총 책임자를 뜻합니다. 반차라고 하는 것은 반열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등급, 서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건, 특히 이제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일에 수사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규모가 꽤 많은 인원이 이제 투입될 수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특정한 사건을 이름을 붙여서 그러한 사건의 수사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 수사반의 리더를 수사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다라는 의미의 반자로는 통합하다라는 의미의 합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모래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모래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모래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사과나무에 열린 과일을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탕이라고 하면 탄수화물에 이제 이가 탄수화물이죠. 그 이가 탄수화물인 서당, 자당 또는 설탕이라고 하는 설탕을 이제 불에 녹여서 만든 그 간식류를 사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식물이나 동물 등 생물이 자라기에 상당히 척박한 광야를 얘기하는데, 사막이 주로 이제 모래 사막이 많기 때문에 모래사자를 써서 사막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막이라 해서 꼭 모래로만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얼음으로 구성된 사막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사막 중에서 특정한 바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집안 작용에 의해서 흘러다니는 모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래 줄기에 사람이 갇히게 되면 모래와 함께 그 모래 속으로 사람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목숨을 잃을 위험이 대단히 큰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한 기반이 튼실치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황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이제 황하강 유역에서 각종 먼지 및 생활에서 생기는 이제 불순물들이 그 바람을 타고 한반도 지역으로 이제 덮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끔 심지어는 이제 인분이라든지 이런 가루까지 포함해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로 실제 이제 한반도의 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후가 대단히 이제 불량해지는 그러한 이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구라고 하는 것은 모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퇴적물들이 특히 이제 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물에 의해 휩쓸려서 내려온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삼각주처럼 이제 땅이 만들어진 그런 곳도 역시 사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공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움직이는 일을 맡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에 포함된 금을 얘기합니다. 뭐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금이 모래 속에 그
물에 떠내려가는 모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모래 속에 금이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금을 채취해서 금으로 정련시키는 직업이 생기게 되죠. 해서 모래가 아주 작은 돌이라는 의미에서 큰 돌이라는 의미의 암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앞자가 되겠는데요. 실제 이게 이제 누르다라는 앞자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대 한국어에서 이 앞자는 잡다라는 의미로 그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캐치라는 의미로 소개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누르다, 억누르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누르다라는 의미보다는 잡다, 잡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치라는 말로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염두에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누르다 라는 의미의 앞자는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수라고 하는 것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점유를 이탈시키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그 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정부 기관에서 특정한 지역으로 옮겨놓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수의 한 방법입니다. 해서 이제 압류는 그 사용하거나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해 놓는 일을 압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압류는 동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이 압류를 전제로 해서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꿔주면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압류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은행에서 압류할 수 있는 그 부동산이니까 거래를 할 때 그걸 염두에다 두고 하십시오라는 경고의 의미로 가압류가 되는 거죠. 압정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판이나 이런 데 무엇인가를 이제 부착하기 위해서 손으로 눌러서 그 박을 수 있는 못을 얘기하고요. 압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어느 장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에스코트 하면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자를 이제 억누르다는 의미보다는 잡다, 잡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본다고 할 때 이 반대 개념은 놓아주다 라는 의미의 이 방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9개씩의 단어 및 한 개의 상대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고 또 한자를 통해서 한글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